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1970년대 이 다방 전성시대에 벌어졌던 이런저런 사건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970년대 커피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에피소드,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커피 자동 판매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1971년, 1970년대를 시작하던 그 첫 해에 훗날 유명한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몇 가지 벌어졌어요. 1971년 8월 23일에는 실미도에서 그 훈련받던 특수부대원들이 서울로 진입해서 군경과 교전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해 12월 25일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어릴 때 TV에서 봤었던 사건인데 성탄절 아침에 서울 명동에 있던 대형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무려 19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망자 숫자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사건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1층에 있던 커피숍에 LP가스가 폭발해서 발생한 비극이어서 당시 커피숍이나 다방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 크게 이야기되기도 했었죠. 이 화재를 모티브로 1974년에 탄생한 영화가 재난 영화의 상징인 타워링입니다. 물론 이때 이런 비극적인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71년 9월 22일에는 판문점에 남북 직통전화가 개설되면서 이후 이제 지속과 중단을 반복해 오고 있는 그 남북 대화가 시작된 해가 이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있었던 이 커피 관련 에피소드 몇 가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에피소드들일지 궁금한데요. 네, 당시 대학가에서는 좀 데모가 많았는데요. 최대 이슈는 당시 그 교련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교련 반대와 같은 성격의 데모만 했던 게 아닙니다. 매우 독특한 걸기 대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약간 젠더 갈등의 초기 모습을 드러냈던 걸기 대회가 하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당시에도 젠더 갈등이 있었어요? 네, 1971년 9월 28일 낮 12시 20분쯤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서 사치풍조 성토대라는 게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걸기대회를 주도한 것이 이화여대 학생들이 아니고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한국민족사상연구회 회원이라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사치풍조 성토대회를 벌였던 건데요. 이들은 이 사치와 향락은 만국의 근원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이제 유인물을 나눠줬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첫째, 8,002대생들은 하이힐을 벗고 단화를 신어라. 여대생들이 하이힐 신는 것을 사치라고 성토한 겁니다. 둘째, 다방과 과자점으로 향하는 그대들의 발걸음을 서점으로 돌려라.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 말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자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셋째, 귀부인과 같은 그 손가락으로 쌀을 씻어라. 넷째, 달랑거리는 핸드백을 내던지고 두툼한 책가방을 들어라.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대단한 오지랖이었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대생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박문을 발표하죠. 우리도 사치풍조 시정을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토하는 것은 몰지각한 짓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커피가 이미 대중화됐을 시기잖아요. 네. 다방 출입이 사치라는 주장은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1970년에 국산 커피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커피 대중화가 정말 빨라졌거든요. 특히 71년부터 인스턴트 커피 생산이 본격화된 것이 커피 대중화를 앞당겼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일본과 거의 같아진 게 1972년이었습니다. 국산 커피 생산 2년 만이죠. 네. 1972년 말에 한국인 1인당 연 커피 소비량은 29잔으로 일본의 31잔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물론 당시 서구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죠. 보면은 당시 그 커피 소비 1위 국가였던 스웨덴은 무려 1115잔, 미국은 789잔이었으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미국의 3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회. 뭐 보면 약간 좀 부끄러운 전시회가 열린 것이 1972년 11월이었습니다. 어떤 전시회였기에 흥미로우면서도 부끄러운 전시회였다는 거예요? 네, 1972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덕수궁에서 열렸던 전시회였는데요. 상공부가 주최한 시작품 전시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자 시는 시험할 시입니다. 무슨 전시회였을까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만든 상품, 뭐 신제품 전시회 아니에요? 네, 뭐 신제품 전시회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그 창작품이 아니라 세계의 우수 상품을 잘 모방한 제품을 뽑아 상을 주는 전시회였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명품의 짝퉁을 생산한 회사를 뽑아서 상을 주고 그 제품들을 전시하는 행사였던 거죠. 짝퉁 전시회였던 겁니다. 정부의 한 부처였던 상공부가 이런 전시회를 버젓이 하던 것이 50년 전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뭐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전시회에는 세계 유명 상품 1146점과 국내 기업이 이를 모방하여 만든 시작품 짝퉁 1205점이 함께 전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교해보라는 의미였겠죠. 이 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서독의 티어스앤로이드 도자기를 흉내낸 밀양도자기라는 회사였고요. 상공부 장관상을 받은 제품의 하나가 역시 서독 두마 제품을 모방한 국내 기업 세라아트의 커피 잔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구나. 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던 시대에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의 전시회였는데요.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했던 이런 과감한 노력 덕분에 우리가 모방을 넘어서 지금 선진국에 이르렀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개인이나 나라나 부끄러움이나 체면 때문에 보다 나은 사람이나 뭐 나라를 본받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뭐 이런 교훈을 얻기도 하게 되죠. 뭐 이런 힘든 시기에 이미 1인당 커피 소비량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기는 합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01달러였고 우리나라는 253달러였습니다. 일본의 8분의 1 수준이었죠. 그런데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커피 사랑 덕분에 다방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죠. 다방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1970년대는 정말 다방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다방 문화를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 관련 석사 논문이 처음 발표된 것이 바로 1970년이었습니다. 뭔가 흥미로운 내용이 네. 가득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내용이 있어요? 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이었는데요.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이 경향신문에 내용이 크게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네. 제가 그 논문을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 논문은 당시 명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피 소비 실태를 분석했는데요. 당시 다방 종업원이나 다방 DJ의 월 소득이 15,000원 내지 2만 원이었는데 다방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매월 다방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500원 내지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소득의 5% 내지 10% 정도를 다방에서 소비했다는 겁니다. 네. 뭐 요즘과 비교해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매월 30만 원을 카페에서 소비하는 셈이니까 뭐 적지 않았던 셈이죠. 그럼요. 심지어는 다방에서 월 평균 5,000원, 소득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 커피 소비를 가장 많이 했었던 다방 출입을 많이 했었던 직업군의 첫 번째는 상인이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직업군이죠. 그런데 둘째가 좀 특이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다방에서 상인 다음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뭐 대학생 아니었을까요? 네, 대학생들이 커피 많이 마셨죠. 그런데 대학생보다 더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무직자였습니다. 당시 다방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무직자,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다방이었던 겁니다. 직업이 없는 무직자였지만 호칭은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방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마담이 김 사장님 전화예요 하면 앉아있던 서너 명의 무직자들이 일어서는 그런 시대였죠. 이 논문에는 당시 사람들이 다방을 고를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지도 나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커피 맛이나 분위기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가 좀 비슷하죠. 이게 둘째가 커피 맛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다방에 들어갔으나 앉지 않고 나오는 이유로 꼽은 것은 뭘까요? 이것도 논문에 나옵니다. 뭐 분위기가 별로여서? 네, 역시 분위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시끄럽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나가게 만든 첫째 요인이었습니다. 둘째는 공기가 탁하다였고요. 실내 흡연이 가능하던 시절이었고 지하에 네. 다방이 많았기 때문에 공기가 탁했죠. 특히 비흡연자가 앉지 않고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셋째로는 종업원이 불친절하다였습니다. 이 논문에는 다방을 다시 찾는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맛이었습니다. 둘째는 음악, 셋째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방 간판으로 한국어와 외국어 중 무엇이 더 좋은지를 물은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외국어를 더 좋아했나요? 예,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 초반에 한국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46%였습니다. 외국어 간판이 좋다는 사람은 21%, 반도 안 됐고요.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외국어 간판을 당시에 선호했습니다. 다방에서 들려주는 음악에 관해 조사한 결과 국내 가수들의 음악보다는 외국 음악에 대한 선호가 당시 더 높게 나타났고요. 외국 음악 중에서는 재즈를 좋아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48.5%로 압도적인 다수를 네.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벼운 클래식, 뭐 정통 클래식 순이었습니다. 이 다방에 관한 논문이 나올 정도로 다방은 정말 많았고요. 커피 소비는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늘어가던 시절은 7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이 $300도 안 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커피 유행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의 하나는 1972년에 처음 열렸던 남북 적십자 회담이었습니다. 남북 적시자 회담 참가자들이 커피를 마신 거예요? 네네. 물론 회담 때마다 커피가 음료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당시 언론의 관심을 더 받았던 것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 네. 72년 8월 29일부터 평양에서 열렸던 본회담에 우리 측이 가져간 공식 선물에 커피 세트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 열렸던 서울 본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이 가져온 선물에도 커피 세트 4개가 똑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네. 남과 북 모두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회담에서 이 커피 세트가 선물로 등장한 것도 당시 커피 유행을 가속화시킨 작은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후 1980년대까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 가져가는 선물로 커피 세트는 뭐 최고의 인기 제품이었던 거죠. 당시 북에서도 커피를 많이 마셨나 봐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에서는 해방 이후에 커피는 거의 뭐 사라졌어요. 외국 손님 뭐 공식 초대 행사 등에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풍조는 거의 뭐 없었거든요. 네. 다방은 물론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적십자 대표단이 우리는 커피도 마시고 커피를 생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커피 세트를 가져간 것이고요. 북은 또 이것에 뒤지지 않으려고 우리도 커피 세트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똑같은 선물, 똑같은 개수로 가져온 겁니다. 남북 간 평화적인 회담을 하면서도 체제 우위 경쟁을 하던 모습이죠. 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북 간의 경쟁을 보여주는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다방의 유행은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8년 서울 올림픽 때까지 지속되었는데요. 이런 다방의 유행의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다방에 가지 않아도 커피를 쉽게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유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 유행이 서서히 확대되더니 결국 90년대에 들어서 다방의 몰락까지 가져오죠. 무엇이 새로 등장했을까요? 카페가 등장하나요? 네,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거보다 조금 늦은 8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90년대에 들어 다방의 세트를 가져오는 뭐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카페보다 먼저 등장해서 다방과 경쟁을 시작했던 것은 바로 커피 자동 판매기였습니다. 1970년대에 커피 자판기가 등장한 거예요? 네네. 이 자동 판매기의 역사는 뭐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0년 전인 1세기 전후 그리스에서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헤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수학자 겸 엔지니어가 당시 신에게 바친 성수,
를 공평하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기계를 발명했는데요. 동전을 넣으면 그 무게만큼 자동으로 물이 나오다 멈추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현대화된 자동 판매기는 주로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1822년에는 신문 자동 판매기, 그리고 1867년에는 우표 자동 판매기, 1883년에는 우편엽서 자동 판매기가 발명되었다고 하죠. 미국의 지하철역에 풍선껌 자판기가 등장한 것이 1888년이었고요. 독일에서는 1893년에 초콜릿 자동 판매기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체 물건들보다 만들기 어려웠던 것이 이 음료 자동 판매기인데요. 처음으로 이 자동 판매기로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한 기업은 코카콜라였습니다. 네. 1929년, 그러니까 대공황 시작 직전이었는데요. 얼음을 넣은 차가운 콜라를 제공하는 자판기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37년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대단히 오래전이죠. 그렇다면 뜨거운 커피를 자판기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요? 물을 끓이고 설탕이나 크림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 콜라보다는 늦게 나타났을 것 그렇죠. 같아요. 콜라보다는 18년 정도 늦은 1947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커피 자판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던 루드 멜리키안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자판기 커피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제 물에 녹는 커피, 즉 인스턴트 커피가 발명된 덕분이었습니다. 1938년에 네슬레가 발명을 했죠. 이 커피 자동 판매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인들이 환호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편리함 때문이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편리함 중에서도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커피 한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었거든요. 미국도 20세기 중반에는 사람들이 급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벌게 되는 그 초기 산업사회 어디에서나 보이는 빨리빨리 문화였던 거죠. 이 빨리빨리 문화가 민족성과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등장한 커피 자판기 이름이 그래서 퀵카페 였습니다. 등장하자마자 한 해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유행했죠. 네. 1955년에는 미국에 6만 개 이상의 커피 자판기가 설치됐을 정도였고요.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온 배경 중 하나는 52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커피 브레이크 문화였습니다. 모든 일터에서는 이제 오전과 오후에 잠시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휴식이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커피 자판기였습니다. 50년대 중반에 미국의 일터 80% 이상이 이미 커피 브레이크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커피 자판기 문화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 1973년이었습니다. 이해 2월 8일 서울시청 시민홀에 커피 자판기가 처음 등장했고요. 한 잔에 30원이었습니다. 당시 다방 커피는 200원이었던 시절이니까 많이 쌌죠. 거리에 커피 자판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난 1978년 3월이었습니다. 종각, 시청, 서울역 이 세 곳에 설치되었고 한 잔에 100원이었습니다. 이 자판기 보급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 하면요. 등장한 지 1년이 지난 1979년 초에 전국의 커피 자판기 대수가 다방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초등학교 매점에도 등장했을 정도였죠. 커피 자판기의 증가에 맞춰서 이제 다방의 인기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죠. 물론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다방의 인기뿐 아니었습니다. 뭐가 또 내려갔을까요? 커피 가격? 아닐까요? 아닙니다. 가격은 오히려 올랐는데요. 커피 맛이 뚝뚝 떨어지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편리함이 있다 보면 맛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편리함을 택하고 맛을 포기한 겁니다. 네. 커피 자판기 이야기 오늘도 참 재밌네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계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